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어제 마지막에 권한이 있을 때에는 수정 삭제 버튼이 나타나게, 그리고 권한이 없을 때에는 나타나지 않게,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 한번 바로 해볼 건데요. 자, 일단은 A 태그를 좀 두 개 만들어 볼게요. A를 두 개 만들어 주고, 자, 이 녀석들한테 수정, 삭제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href 쪽으로 이제 요청을 보낼 수 있게 경로를 넣어 줄 건데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능에는 사실 수정 기능이라고 하면 do modify라고 하는 녀석밖에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수정 버튼을 눌렀을 때 do modify로 넘어가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 녀석 do modify 이렇게 바로 연결할 게 아니라 modify라고 먼저 지어주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추가로 만들어 낼 거니까 그 머지않은 시점에 바로 할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러면 modify, article detail이라고 하는 요청 주소였을 텐데 제가 modify로 넣겠다라고 하면 detail 대신에 modify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파라미터 넣어줘야 되는 거 뭐 있죠? 네, 그렇죠. id 파라미터 세팅해 줘야겠죠. 이거는 ELE article.id라고 하는 값으로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삭제, 얘도 비슷하게 이제 요청을 보낼 건데 얘 같은 경우는 do delete로 바로 가는 거죠. delete라고 하는 JSP를 보여줄 필요가 딱히 없는 상황이니까 do delete로 바로 가고 id 세팅 그대로 살려두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놨을 때 지금 당장은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여기서 리스트를 갖다가 제목을 누르고 들어간다면 여기에 그냥 무조건 나와요. 저 아직 로그인도 안 했고 이 글 제 글도 아니지만 제가 쓴 글도 아닐 거지만 그냥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냥 넣어놨으니까. 그쵸? 그럼 이제 여기다가 권한 검증 같은 걸 처리를 해서 조건문으로 따져야 된다라고 힌트를 드렸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여기서 권한을 따지려면 JSP가 지금 이 detail.jsp라고 하는 녀석이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회원의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얘는 없어요. 현재로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EL 표기 사용법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은 이 안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경우들을 알려주거든요. 이거밖에 안 나왔네. 좀 더 많이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게 딱히 안 나오네요. EL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EL을 쓰면 하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은 거잖아. 자, EL에서 이렇게 내장 객체라고 하는 녀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쓰면 여기에 있는 정보들에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것들을 EL을 사용함으로써 되게 많은 것들을 그냥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응용하면 JSP 쪽에서 세션에 직접 접근도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세션이라는 건 어디 들어있어요? 세션은 요청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요청해서 결국에 세션이라고 하는 정보를 꺼내 온 다음에 그걸 여러 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세션 타입의 변수에게 넣어놓는 것 뿐이고 그걸 그냥 활용하는 건데 결국에는 세션은 요청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요청에 있는 정보를 JSP가 컨트롤러를 통해서 넘겨받지 않고 본인이 직접 접근해서 꺼내는 방식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가능은 해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션이라고 하는 녀석은 요청에 대해 요청 안에 정보가 들어있다라고 지금 방금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가 지금 MVC 구조 패턴을 지켜가면서 코드를 작성하는 이 구조 상황 속에서는
요청이라고 하는 녀석을 건드리고 체크하고 따져볼 수 있는 녀석을 컨트롤러한테 역할을 부여하고 있어요. JSP는 뷰의 역할을 하고 있고 컨트롤러는 요청에 대한 관리 그리고 처리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에 대한 처리를 뷰한테 이제 필요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모델에 담아서 넘겨주는 방식으로 MVC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건데 우린 요청에 대한 처리를 컨트롤러가 하게끔 역할군을 분리해 놨으니까 이 역할에 위배되는 행동은 웬만하면 하지 말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MVC 구조라고 하는 것도 사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구조를 분리해서 패턴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이유는 뭐다? 결국 유지보수할 때 편하게 에러 내용을 체크할 수 있고 편하게 문제 지점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 때문이에요. 이거 안 따지고 개발만 신경을 쓴다면 순수하게 개발만 신경을 쓴다면 MVC 없이 개발하는 게 사실상 개발할 때 당시에는 더 편해요. 이런 구조를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거 지금 컨트롤러 서비스 이런 거 안 나누고 그냥 컨트롤러가 DM한테 말 걸게끔 세팅해도 할 수는 있으니까 안 되지는 않으니까. 근데 스프링부트도 애초에 컨트롤러 서비스 매퍼라고 역할군들을 나눠놨고 우리가 그 구조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사용했을 때 개발도 적당히 편하고 유지보수가 편하더라. 그러니까 웹 개발에서는 상당히 좋은 패턴 구조다. 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확립되어 온 거죠. 그렇게 해서 역할군을 나누고 있는 건데 이 요청에 대한 처리를 얘도 하고 뭐 얘도 하고 여기저기서 중구난방으로 한대요. 그러면 의미가 변질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세션 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파일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런 걸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따져가고 있는 건데 이 얘기를 지금 열심히 드린 이유가 결국에는 세션에서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정보를 가져와야 돼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래야 여기 해당 이 A 태그 두 개를 가지고 조건문을 때릴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거를 컨트롤러에서 처리해서 넘겨준다. JS에서 직접 세션에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처리를 한 후에 그 정보를 이 detail.jsp라는 녀석한테 넘겨주겠다. 뭘로? 모델에 담아서 넘겨주겠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온 값을 JSP가 쓸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세션 작업을 할 건데 이제 세션을 쓰려면 정의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나 이 세션 쓸 거야. 이렇게 해주면 세션을 사용이 가능해지는 거였고 이 녀석을 활용해서 제가 이런 작업을 하나 할 겁니다. 세션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 옵니다. 로그인드 넘버 id 얘를 꺼내 왔는데 이 녀석이 널이 아니면 이라고 조건을 줄 거예요. 이거 우리 해봤던 방식이죠?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일단 0으로 초기화를 해놓은 다음에 이런 검증을 거치고 나서 얘가 널이 아니면 그때 얘한테 이 녀석을 재할당시키는 방식 그리고 이때는 현근환을 해줄 거고요.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 방식은 뭘까요? 이유는 세션에서 get attribute로 이 녀석을 그냥 꺼내서 바로 넘긴다라고 하면 JSP 쪽에서 어차피 널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브젝트 데이터 타입을 많이 활용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냥 int 타입으로 형태를 변환시켜 넘겨주려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그렇게까지 꼭 필요한 작업은 아니기는 해요. 지금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델에다가 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넘기면 얘는 int로 이제 int 데이터 타입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얘를 만약에 안 했다면 제가 이렇게 넘기면 돼요. 이렇게 넘기면요. 이 녀석이 결국에 있으면 있는 데이터가 넘어갈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널이 넘어갈 거예요. 이 키로 데이터를 꺼낼 때 그럼 우린 그거 가지고 상황에 맞게끔 검증만 잘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이걸 이렇게 넘겨주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는 해요. 이 정보를 가지고 넘어갔을 때 얘와 비교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예요?
비교 연산자를 통해서 실제로 비교값을 사용해야 되는 대상이 아티클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멤버 아이디예요. 근데 그 멤버 아이디는 타입이 뭐예요? 인트죠. 근데 우리가 인트랑 오브젝트 타입을 비교하려고 하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거쳐서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완성형을 만들어 놓고 넘길 것이냐, 아니면 얘를 그냥 넘겼다면, 이렇게 그냥 넘긴다면 JSP 쪽에서 한 번 더 형태를 변환시켜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는 컨트롤러 쪽에서 아예 이런 작업을 한 뒤에 이렇게 넘겨줄 겁니다. 그럼 이제 이 키로 데이터를 꺼낸다면 로그인 되어 있을 때는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번호가 여기에 들어 있을 것이고요. 로그인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얘는 0이겠죠? 그 정보를 가지고 뒤로 넘어가서 이제 검증을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이쪽에 와서요. 자, C. 이제 JSTL로 if 조건문을 쓰기 위해서 C if라고 열어줄 거고, 이 if는 사용법이 이겁니다. 우리 이거 해봤어요, 이미. 유사한 걸 해봤어요. C if의 테스트라고 하는 거. 이거 매퍼에서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티클 DAO를 보시면은 수정할 때 이거. 얘랑 JSTL에서 사용하는 이거랑 문법이 거의 똑같아요. if랑. 그래서 C if 조건문 쓰겠다 테스트 여기 뭐 들어가던 자리죠? 조건문이 들어가던 자리예요. 이 조건문 자리에다가 제가 검증하는 걸 넣을 겁니다.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 이 녀석이 아티클의 멤버 아이디와 같은지를 물어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면 될까요? 이제 DAO 쪽에서는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쓰는 이 과정이 여기 있는 변수들을 가져다가 검증을 해준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가능할까요 이거? 이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우리가 모델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꺼내야 되겠죠. 자, 모델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는 방식은 EL 표기 우리가 쓰던 거 이런 거. 그래서 이 녀석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EL 안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교 연산까지 EL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EL 안쪽에서 자바 문법처럼 이런 비교 연산 메서드 활용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걸 어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연산자는 이런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문법이. 이렇게 쓰는 문법이 아니라 그냥 EL 안쪽에서 연산을 그냥 같이 해버리면 돼요. 이렇게. 자, 이러면 로그인되어 있는 회원의 아이디와 지금 아티클 게시물이 갖고 있는 멤버 아이디가 같으면이란 뜻이에요. 같으면. 자, 그때 수정과 삭제를 이 if문 안쪽에다가 위치를 시킴으로써 얘네가 나타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게시물이 갖고 있는 작성자에 대한 정보와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회원의 아이디가 일치하는 걸 따져가면서 이 버튼들의 의미를 뒀어요. 저는 여기서 로그인 했냐 안 했냐에 대한 검증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검증을 더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일단 지금 이 상태로 보시면 로그인 안 했죠? 어디 갔어요? 저는 지금 게시물에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만 조건을 부여를 했는데 로그인 안 한 상태, 저 지금 로그인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안 한 상태에서도 버튼이 사라져요.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멤버 to 로그인. 여기서 ID 테스트 1, 테스트 1은 이게 테스트 1 계정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로그인을 해보자. 환영합니다가 나왔고 홈으로 가서 리스트 그리고 테스트 1번 회원 얘가 쓴 거 본인이 쓴 거 들어가면 얘는 얘가 쓴 게 아닌가?
1번 회원이 2번 회원이 쓴 건데 멤버를 한번 볼까요? 2번 회원이 테스트1 맞는데? 다시 관리자로 들어가면 당연히 없을 것이고 여기로 들어가면 뭔가 지금 검증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검증이 됐다면 여기 수정 삭제는 나타나야 돼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죠. 근데 아주 가벼운 오타가 있었죠. 이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진짜 다양하게 많아요. 직접적으로 뭔가 에러를 찍어보면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고 아니면 지금은 에러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로직이 흘러가지 않는 데에는 내가 생각한 값이 넘어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일 커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녀석들을 하나씩 다 눈으로 확인해 가며 찍어보면 저처럼 이렇게 감을 좀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 다시 지우고 다시 한번 새로 고쳐볼까요? 이제는 나왔죠. 로그인이 아직 풀려있지 않은 상태, 테스트 1 회원이 제대로 글을 쓴 상태에서 잘 나오고 있는 상태, 그리고 본인이 쓴 글이 아니다 라고 들어가면 없이 잘 나오고요. 그리고 로그아웃을 한번 하고 다시 볼게요. 아까 로그아웃 안 한 상태에서 당연히 버튼 안 나오는 걸 확인을 했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로그아웃 해주고 리스트에서 뭐 1번 글을 들어가든지 이런 글을 들어가든지 없어요. 이게 왜 가능해요? 전 로그인에 대한 검증을 한 적이 없잖아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가 가능한 이유는 컨트롤러에서 완성된 형태로 넘겼기 때문이에요. 로그인 안 했을 때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라는 이 모델 밸류에는 뭐가 들어가요? 로그인이 안 된 상태에서는 0이 들어가겠죠? 근데 게시물 중에 0번 회원이 쓴 게시물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 검증만 해줘도 이 검증만으로도 로그인 안 했어? 그러면 이 글이랑 일치하는 회원 번호가 아니야. 이거 못 보여줘. 이것까지 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별도의 검증을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럼 수정 삭제 버튼이 있는 거 없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다른 걸 한번 또 해보죠. 이런 식으로 뭔가 JSP에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근데 이 필요한 데이터가 JSP에서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게 아니라 컨트롤러 쪽에서 좀 뭔가 만들어서 넘겨줘야 되는 데이터다라고 하면 넘겨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이거부터 할까요? 우리 지금 만들고 있는 김에 삭제 버튼 눌렀을 때 그냥 바로 실행되게끔 해버리면 좀 억울한 게 있으니까 바로 실행되지 않게끔.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뭐 해줄 수 있었어요? 네, 온클릭으로 조건을 스크립트 문법을 사용해서 조건을 걸어가지고 이제 컨펌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진짜 삭제할 거냐 물어보는 과정 할 수 있었죠? 그거 너무 간단한 거니까 그냥 바로 할게요. 온클릭 하나 열어주고 여기 안에 if 열어줍니다. 여기서 컨펌을 사용할 거고 여기는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하나 보여주고 이 컨펌의 결과가 false랑 같다면 이라는 조건을 준 뒤에 이 뒤에 return false. 이거 우리 해봤던 거고 특별하게 개념적으로 어려울 게 들어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확인은 해봐야겠죠? 로그인을 한번 다시 한 뒤에 멤버에 도로그인 해주고 리스트에서 본인이 쓴 글 들어가면 있을 건데 삭제 버튼 누르면 적용이 안 된 건가? 그냥 넘어갔네요. 또 어디 오타가 있나? 펌 삭제가 됐고 인클릭에 if에 컨펌에 삭제하시겠습니까? 제가 이걸 안 했군요. 컨펌 안쪽에서 얼러트 안쪽이나 컨펌 안쪽에서는 이 해당 문제를 보여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걸 안 해놨기 때문에 컨펌이 잘 안 나와서 문제가 생겼네요. 자, 다시 본인이 쓴 걸 또 들어가서 관리자 거니까 이거 들어가서 삭제 버튼 누르면
이제는 물어볼 거고요. 취소를 하게 되면 해당 입부문의 조건이 참이 될 거라 리턴 펄스를 만나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거고,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진짜로 삭제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일단 요 정도 선에서 한번 커밋으로 끊고 갈게요. 자, 커밋은 완료를 했고요.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면 되고, 다음에 들어갈 내용은 요거 한번 해보자. 우리 지금 게시물을 삭제했을 때나 실제로 글을 작성했을 때나 그 결과를 리절트 데이터로 아직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생각해보면 지금 JSP로 넘기는 과정을 했지만 JSP한테 넘길 애들이 아니에요. 정말 게시물 삭제했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 하나 보여주고 사라질 애들인데 그걸 JSP를 따로 만들어서 띄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JSP 아티클 매니저 때 해도 리스폰스를 사용해서 직접 응답하게끔 해서 스크립트를 그 안에 넣어줬었죠. 그걸로 얼러트를 띄우면서 종료를 하고 했었는데 그런 거를 해볼 겁니다. 근데 사실 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우리 해봤던 방식 그대로 해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예로 들기 가장 좋은 게 원래 볼까? 두 딜리트 가지고 그냥 해볼까요? 우리 방금 딜리트 기능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실제로 두 딜리트가 실행되고 나면은 화면에 얘가 객체 형태로 화면을 그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얼러트 띄워주고 끝내자 이런 느낌이에요. 이 녀석을 좀 건드려 볼 건데 제가 이거를 직접 건드리기 전에 이거부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청 테스트로 받겠다라고 해놨고 메서드 이름도 테스트로 해놓은 상태에서 스트링 리턴 하겠다라고 해주고요. 여기다가 이런 걸 한번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요청을 보내면 이 메서드가 일을 할 거고 본인이 직접 야 응답할 거야 하면 내가 그릴 거야 해놓고 이거 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세요. 내 페이지가 여기 있다. 어때요? 그냥 스크립트 뜨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뭐 없어요. 그냥 화면 빈 화면이에요. 자,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response.getLight를 append를 통해서 JSP 아티클 매니저 할 때 내가 직접 화면을 그릴 거야 라고 하고 스크립트 넣었던 거랑 사실상 똑같은 거거든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만 끝나버리면 이제 빈 화면으로 남아버릴 거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딘가로 보내거나 어딘가로 돌려보내거나 이런 작업들을 좀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실제로 JSP 아티클 매니저 때도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썼던 게 로케이션 리플레이스랑 히스토리 100이었죠. 이런 거를 사용을 해서 돌려보내곤 했었는데 여기다가 히스토리 점 100 이런 걸 넣겠다라고 하면 다시 이 요청 보냈을 때 얼러트 뜨고 확인 누르면 어디로 간다? 뒤로 가게 하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실까요? 제가 만약에 홈에서 여기를 테스트로 보냈다 썼다가 확인 누르면 홈으로 뒤로 가게 하는 거니까 이런 거 했었죠. 근데 이렇게 쓰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줄바꿈도 못하고요. 줄바꿈을 해도 이런 식으로 이어붙여지니까 가독성도 안 좋고요. 그리고 뭔가 이 리턴을 하는 이 자리가 너무
길어지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걸 인지하는 데 있어서 가독성적인 측면으로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얘를 조금 더 스마트한 방식으로 변경할 겁니다. 어떻게 변경할 거냐? 저는 메서드로 하나 뺄 거고요. 이 메서드는 여기저기서 다 불러다가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util에다가 만들 거예요. util 안에 여기다가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스태틱으로, 왜냐면 객체어 없이 불러낼 거니까 스트링 리턴하게끔 할 거고요. js history back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겠습니다. 히스토리백을 할 건데 이제 자바스크립트, JS,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히스토리백을 해버릴 거야 라는 의미예요. 지금 딱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런 자리에다가 쓸 생각이다 라고 만드는 겁니다. 이름은 그냥 제가 지은 거니까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인자로 메시지 하나 이렇게 받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return null 일단 넣어서 에러만 없게끔 만들어준 상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얘가 하려고 하는 일은 이렇게 이 자리에 우리가 방금 전에 썼던 이런 스크립트 문법을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법을 완성형으로 이 메서드 안에서 완성해서 문자열로 리턴해버리면 결국 이 자리에 저 JS historyback이라는 메서드를 불러다가 썼을 때 문자열이 이 자리에 남는 거잖아요. 그럼 완성된 스크립트 문법으로 남을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의 개념이거든요. 그거를 활용을 할 겁니다. 자, 여기에 제가 이런 것도 할 거예요. MSG로 받아온 이 변수가 가진 값이 널이면 할 겁니다. 여기가 널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MSG로 받아오는 거, 이거는 얘를 호출하는 시점에 우리가 인자로 넣어주겠죠. 인자로 넣은 저 값이 널이래요. 그럼 뭐겠어요?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하시면 안 되는데 여기서 util이 가지고 있는 이 녀석을 호출한다라는 건데 여기다가 우리가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여기다 담을 거란 얘기거든요. 근데 얘가 널이 들어왔다라는 건 데이터 처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겠죠. 인자 세팅을 우리가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상황에서 이 널 검증을 통해 얘가 여기를 지금 널 검증을 해서 제가 이거 할 건데 이렇게 만들 건데요. 이걸 제대로 안 해주면 이따가 제가 사용하는 그 치환되는 자리에 에러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백 검증, 널 검증을 통해서 널이야? 그럼 이걸 공백으로 처리할게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에서는 util.f 얘를 사용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미 만들어놨던 이 녀석을 좀 쓸 겁니다. 근데 쓸 때 우리가 이렇게 썼었죠. 뭐 %s 어쩌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s에 치환될 녀석을 우리가 직접 넣어주곤 했었는데 얘를 여기서 이걸 활용할 겁니다. 쌍따옴표 3개짜리 이걸 써주면요 이 안에서 우리가 줄바꿈을 해가며 그냥 문자를 나열해도 다 인정해줘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걸 쓸 거냐, 자, 스크립트라고 하는 거 열어줄 거고요. 그리고 이게 const msg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s 찍어줄 거고 trim이라고 하는 메서드 수출합니다. 자, 이 %s util.f 안에서 구멍 뚫어 놓은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구멍에다가 제가 넣으려고 하는 값이 저 바깥에서 가져온 msg예요. 얘를 이 자리에 넣을 거고요. 넣었는데 그러니까 이 자리에 MSG가 가지고 있는 값이 그대로 들어와요. 예를 들어 MSG를 우리가 뭐 ASD 이렇게 넘겼대요. 이런 식으로 넘어왔대요. 그러면 진짜 이 자리가 딱 ASD가 돼요. 근데 이 홀다운표를 붙이지 않으면 이거 자바스크립트 내에서 문자로 인식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홀다운표를 붙여준 거고요. 그러면 얘는 이 안에서 문자열이에요. 문자로 인식이 됩니다. 그 문자한테 트림, 공백 제거할 거야 라고 한 거고요. 그걸 여기다가 넣은 거죠.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널이 들어왔다라고 해버리면은
널한테 트림을 하고 널을 넣겠다. 이게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널은 이런 메서드를 호출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공백 검증을 해주는 겁니다. 문자라는 데이터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널이 여기로 들어오면 아마 제 기억에는 그냥 널이라고 하는 이 홀더음표 때문에 널이라고 하는 문자열로 인식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얘를 해주고 이제 조건 하나 또 열 겁니다. 그래서 이게 MSG 이 녀석에 가지고 있는 랭스가 0보다 크면 얘는 이제 트림으로 공백 제거까지 한 뒤에 여기다가 저장을 했으니까 여기서 사용한 이 MSG는 이거예요, 이거예요. 얘입니다. 이제 스크립트 문법 안쪽에서 생성된 변수를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를 쓰고 싶었다면 이 %s를 이 자리에 뚫었어야 돼요. 똑같이 0보다 크다면 얘는 문자가 뭐라도 있는 거니까 얼러트를 사용해서 해당 문자를 보여줄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다 끝나면, 얼러트가 끝나면 history back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시킬 거야. 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녀석을 우리가 여기서 호출했을 때 여기다가 예를 들어 이런 거 테스트입니다 보여주겠다 라고 만들어주고 여기서 요청을 테스트라고 보내면 테스트입니다 잘 나오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히스토리백까지 이러한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컨트롤러 단에서 이걸 활용했을 때 상당히 더 깔끔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겠죠? 자, 이거 메서드 처리를 안 하면요, 이런 리턴을 해야 될 때마다 코드마다 자리마다 이만큼씩 다 들어가야 돼요. 지저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메서드로 분리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이거 써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히스토리백 뒤로 돌리는 거죠. 경고창 같은 거 하면 알림창 보여주고 뒤로 돌리는 기능은 우리가 이런 상황들에서 다 쓸 수 있어요. 그렇겠죠? 이런 메시지 보여주면서 경고창 띄우고 알림창 띄우고 뒤로 돌려버리고, 그럼 이런 이제 문제 있는 상황들의 경우가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만 해도 꽤 많은데 그때마다 이만큼씩 다 들어가면 너무 효율이 안 좋을 거니까 메소드로 하나 분리를 해놨다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똑같은 걸 사용해서 메소드를 하나 더 만들 거거든요. 이거랑 거의 똑같은데 조금 다른 방식을 통해 이름 바꿔내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 검증 하나 더 할 거고요. 얘는 뭐 하려고 제가 만든 거겠어요? 이름이랑 매개변수 보면서 유추해 보실래요? 알림창 보여주고 히스토리백을 해서 뒤로 돌려보낼 게 아니라 URI라고 하는 내가 어디로 갈지 그 다음 행선지를 정해주는 파라미터까지 처리를 함으로써 로케이션 리플레이스를 쓰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다가 로케이션 리플레이스 실행해서 넣어주고 이 자리에 구멍 뚫을 겁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용해 줄 거예요. 매개변수를. 나머지는 동일하게 가고요. 자, 방금 전에 했던 것과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자리에다가 js replace 얘를 호출을 해서 테스트입니다 보여주고요. 하나 더 넘길 겁니다. 여기에는 리스트라고 넘겨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홈이에요. 홈 상태에서 usr에 아티클에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이건 자동 완성 때문에 잘못됐어요. 테스트를 했는데 리스트로 그냥 가버렸네요. 잠깐만, 이거 여기서 뭔가 또 오타가 있나 보네요. msg js replace 하고 들어와서 트림하고 얼러트 보여주고 리플레이스에
이거라이. 다시 실행하는 이 시점에서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리스트. 얘 왜 안 되는 거야? 어라? 조금 이상하군요. 일단 이거는 왜 안 되지? 한번 또 검증을 좀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